네, 몇 가지 장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이번 시간 컨셉은 휴대용 오실로스코프입니다. 네, 크기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고요. 두께는 이렇습니다. 네, 안에 배터리 내장형입니다. 아답터가 아니고요. 자,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키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USB 포트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오른쪽으로, 네, 스위치 버튼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부팅이 됩니다. 대략 한 2초 정도 걸리네요. 다시 한번 껐다 켜볼까요? 자, 켭니다. 네, 부팅 속도가 한 2초,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는 경우는 네, 잡다한 거 싹 빼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샘플링 속도, 네, 여기 파형을 검색하는 네, 그런 보여주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네,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주게 되네요. 수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쪽 이런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인데요. 네,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이제 부품의 양극 판정, 도통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넣어놓고 조금 더 빠르게 수리하고자 할 때 오실로스코프를 들이대서 네, 지나가는 길목, 네, 우리말로 네, 검문소에서 어떤 게 지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할 때 거기에 따른 포형, 네, 전압의 높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빨리 좀 더 양극 판정, 또 그 부품들의 기능, 성능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수리하고자 할 때 이런 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네,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장비를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 장비에 따라서 수리 진척도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와 같이 네, 저항이다 그러더라도 네, 4색 밴드, 5색 밴드, 또 6밴드 저항을 어떻게 읽는지 우리는 많이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서 많이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를 숫자로 또 모양으로 형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봐왔던 거죠. 이런 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파형이 나와야 되는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정류 회로에서 사인파가 들어가게 되면 네, 트랜스포머 건너뛰어서 파형이 이러한 정류 수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직류가 나오는지 네, 맥류라고 하는 니플 제거하고 네, 충방전이라고 하는 전해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를 제대로 일을 하는지 네, 보고자 하는 것이 이런 스코프인 것입니다. 네, 또한 이런 장비도 있죠. 네, 이거 전동 수레인데요.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넣어놓고 하는데 네, 컴퓨터 연결해서 한 이런 스코프 화면에서는 전기를 넣지 않고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코프 리더본 가지고 검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사진이 현재 이쪽 사진입니다. 네, IC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져 있는데요. 네, 반대편에 보시면 이와 같은 IC가 4개 그려져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뒤로 네, 뒷면, 패턴의 밑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IC, 지금 이쪽 밑에 있는 이 IC를 네,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네, 프로브로 네, 그 자리를 찍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제 한번 잠깐 시연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서 네, 찍어봐야 할 자리, 네, 검침을 해봐야 할 자리가 이 IC 하나, 둘, 셋, 네 번째 MC14049네요. 네, 여기서 1번 핀부터 쭉 찍어보고자 하는 건데, 네, 프로브를 들이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더 키워볼까요? 사진을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좀 더 커졌습니다. 여기가 글자랑 좀 포인트랑 잘 보이시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찍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핀 네, 띠롱 하면서 여기 보시면 1%의 오차율이 있다 라는 경우를 보여주고, 심벌은 이와 같이 레지스터 네, 값은 39옴인가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띠롱 소리 나는 경우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양호하다는 겁니다. 제가 소리를 좀 더 올려놓고 다시 백스페이스 눌러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크게 들어보시죠. 1번 핀 이 자리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띠롱 서면서 1%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번 핀을 찍어 봅니다. IC 2번 핀 이만큼 현재 기준은 적색으로 되어 있는 거, 찍기 전에 보시면 적색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데, 네, 찍으실 때는 기본 값에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지를 않고 20%의 오차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찍어보는 경우는 현재 대상물이 청색으로 보여지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심벌이 있고요. 기존 심벌에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그 값이 표기가 되어져 있네요. 이와 같이 1V, 다이오드 2는 0.35V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자동으로 핀이 3번 핀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가 오른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어서 3번 핀 1, 2, 3 네, 3번 핀 띠롱하면서 네, 스타트 되자마자 또 접촉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고요. 띠르릉 한다는 경우는 네, 오차율이 3% 이내다라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 이제 현재 하나, 둘, 셋, 네 번이니까 4번째 핀을 찍어 보겠습니다. 20%. 네, 수동으로 5번 핀을 찍어 봅니다.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7% 오차율이 있는 거고요. 네, 좀 기다렸더니 움직여지면서 네, 이런 경우는 바로 옆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예, 여기 여섯 번째 핀 되어져 있죠? 써 있죠? 그러면 제가 세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를 찍어봤어요. 네, 여섯 번째도 띠롱이니까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일곱 번째를 찍어봅니다. 네, 일곱 번째는 빨간색이 정상적인 파형인데 57% 네, 빨간색으로 팍 표시나면서 네,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네, 이런 거는 이 IC가 고장난 것이죠. 네, 이쪽에 MC14049 이 IC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쪽보드를 빼내서 네, 맞은편에 있는 저 밑에 MC14049 저 IC를 모토로 할 거죠. MC는 예, 저걸 가려야 되겠어요. 네, 그럼 이 IC가 어떤 IC인지를 한번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MC 1, 4 0 4 9 네, 헥사 버퍼 IC고요. MC14049
네, 이와 같은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되어져 있는 게 이쪽에 낫 게이트로 해서 넘어가는 거네요. 3번이 입력돼서 2번으로 낫 게이트로 넘어가는 건데, 핀맵을 보시면 아까 1번 핀부터 찍어서 맨 끝에 다음 이전 거, 그러니까 인 세 번째 C, 인 A, B, C가 있는데 세 번째 인 이쪽에가 빨간색으로 짱 소리 나면서 이상이 있다. 이 7번 핀만 가려내야 되는데 이 IC 전체를 7번 핀만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 IC 전체를 바꿔주면 그도 수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다 그 옆에 또 다른 부분도 곁들여서 살펴봐야 할 내용인데요. IC만 점검했을 때는 이제 이쪽에 MC14049라는 IC가 불량이다 라는 경우를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점검해 봤다는 과정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로 12V 들어가서 220을 출력하는 인버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버터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컨버터, 인버터 그러듯이 AC에서 DC로, DC에서 AC로, DC에서 DC로 이렇게 바꿔주는 용어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버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산업체에서 절전 모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인버터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 기술이 전부 다 인버터를 많이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인버터 하게 되면 보통 컨버터, 인버터 용어로 많이 생각날 수가 있는데요. 실전 산업에서는 인버터 하게 되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넣고 이쪽에는 인버터를 하나 갖다 놓았거든요. 일반 산업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봐하는 것이 이런 인버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인버터 사용하는 요령이 개요가 그러거든요. 일단 모터를 연결해서 모터를 한번 시험을 해보죠. 주파수가 현재 보면 0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현재 8.1Hz가 되겠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좀 다르죠. 다시 좀 줄여서 0으로 바뀌었습니다. 멈췄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즉 이 정도의 속도에서 병마개를 딱딱 라인에서 움직일 때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설정하는 게 이런 인버터 가지고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에어컨을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터가 천천히 돌고 또 빠르게 돌고 이런 걸 조정하는 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런 인버터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르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값이 6H면 6H로 들어갑니다. 최대 60H니까 60H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진 상태에서 보시면 윙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소비되는 전력을 봐보시면 와트 수가 여기 전력량계를 보시게 되면 와트가 좌측 상단에 눈금창에서 60.4W가 현재 소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4W. 그러면 이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모터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아까 60.4 했었나요? 와트 수도 덩달아서 같이 줄어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서 녹색 환경, 그린 시스템 거기에 관련돼서도 또 전기 요금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요즘에 인공지능 이런 것도 많이 대입을 해서 하는데요. 그거와는 약간 좀 형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개요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인버터죠. 아까 60.4W 했는데 모터를 꺼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쪽 인버터가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게 9.6W인가요? 9.4W 안에 있는 열을 식히는 팬을 꺼보도록 할게요. 9.6W에서
2.2W. 이와 같이 전체적인 면에서 산업 환경이나 또는 작업 환경, 그리고 그린 환경에 대해서도 접목해서 사용하는 인버터 기술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정속형이라고 해서 모터 전원만 넣게 되면 차단기죠. 보통 브레이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모터가 그런 상태에서 최대로 윙 하고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서브 모터 관련돼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핑 모터, 또 BLDC 모터 다 같은 용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브러쉬가 직류 모터에서는 있어서 로더 안에 브러쉬가 브러쉬가 그러니까 흑연이나 또는 카본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게 달게 되는데요. 줄어들게 마모가 되면서 소모가 되게 되는데요. 요즘은 또 그런 것이 없는데 속도 조절되는 BLDC 모터들이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인버터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입력 전원이 220이 저기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살짝 베개를 좀 받치고 입력 전원을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력 전원을 체크를 하면 들어가는 입력 전원이 현재 규류 렌즈니까 225V 입력이 들어가서 현재는 스톱 꺼놨습니다. 켜서 이쪽 모터로 연결되어 있는 쪽에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넌을 눌러서요. 그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2.7, 2.2mV, 1.8mV.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다시 조금 더 돌려볼게요. 주파수를 올려서 여기에 출력되는 쪽에 전압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돌려봐서 보면은 0으로 되어 있던 게 현재 3Hz 들어가니까 전압이 현재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전압이 현재 조금 더 올려볼까요? 대략 한 10 정도, 11 Hz 정도 되니까 200V가 좀 넘게 모터에 공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리게 되면 모터도 속도 빨라서 전압도 올라가겠죠. 개념. 최대로 올려볼까요? 현재 24Hz로 들어가니까 300V 정도에서 모터 속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끝까지 다 이번에는 올려보겠습니다. 모터는 좀 빨리 들어가고요. 60Hz에서 출력되는 전압은 400V, 500V 이렇게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0이 들어가서 삼성 380 나오는 인버터인데요. 주파수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전압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출력 전압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몇 볼트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삼상 380, 440 출력되게끔 최대 전압을 조정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 내부에는 그 값들을 저장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조정할 것이 굉장히 많죠. 단순하게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버터라는 것이죠. 또 이 인버터가 용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같이 모터 테스트로도 220 들어가서 삼상 380V 출력을 해서 모터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220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삼상 380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은 삼상 380V를 가지고 기기를 측정한다든가, 또 인버터 그런 쪽에 입력 이 전원이 삼상 380V가 필요할 때 이와 같은 인버터를 가지고 테스트 장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게 더러는 유상 변환기, 네, 유상 변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파수를, 상을, 사인파 자체, 상, 세 개의 상들을 이렇게 좀 바꿔주는 유상 변환기. 네, 유상 변환. 네, 이런 유상 변환을 만드는 네,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파형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때, 네, 그래서 드라이브의 출력 파형을 우리는 테스터기 가지고 찍어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형상, 모양을 바라볼 때는 파형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러한 스코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코프가 네, 같은 프로브에서 전류 프로브가 있는데 전류 프로브를 꽂게 되면 우리 후쿠메타와 같은 것처럼 전류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 지금 보시는 이쪽 인버터에서는 네, 노란 전선이 지나가는 거, 네, 저가 우리가 보통 타코메타, 후쿠메타를 생각하시게 되면 네, 전류 감지죠. 네, 전류 감지 센서입니다. CT홀, 홀 센서. 네, 이와 같은 소자죠.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전류 흐름을 감지한다. 그래서 이 홀센서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와 같은 홀센서는 전동 릴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줄이 쭉 풀려나간 상태에서 몇 미터가 풀려나갔는지 그런 경우를 이런 홀센서와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선 낚시줄 길이를 감아서 맨 끝에 올라가게 되면 1m 정도 남겨놓고 딱 멈추게 되는데요. 네, 전동릴을 감다가 릴을 딱 스위치를 감게 되면 맨 마지막에 대략적으로 1m 정도 남겨놔서 딱 멈추게 됩니다. 이 줄이 40m, 80m 나갔다가도 당기게 되면 1m에서 딱 멈추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저 같은 홀 센서가 역할을 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류 프로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류 프로버를 하게 되면 저와 같이 홀 센서에 해당되는 전류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모든 스코프들이 다 전류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장점, 전압과 파형, 네, 그리고 헬스, 네, 주파수로 읽는 네,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에이터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017년 1월 5일날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딱 만 3년이 지나고 4년차 4년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셉을 정하여 여전히 3000포로 많이 빠지는데요. 그 또한 스킬을 전달해 드린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해를 돕고자 여러가지 이해들을 많이 끌어당겨서 하다 보니까 좀 사설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와서 스코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전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에 그라운드 있죠. 악어 그립 있죠. 악어 그립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라운드, 접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곳에
집어넣는다 그러죠. 네, 거기다 물려놓고요. 네, 스위치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 제껴주면은 스위치가 켜지는 자리고요. 네, 부팅이 다 됐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프로브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압은 숫자와 그리고 휴선이라 그러죠. 가운데 휴선에 높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찍어보면 휴선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몇 볼트, 눈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가지고 우리가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전기가 쭉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휴즈가 안 끊어졌나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얘가 같이 올렸을 때 휴즈는 하나 안 끊어졌다, 그런 개념으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압의 높이는 어떻게 측정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배터리 인버터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V 용입니다. 그러면 12V 용이 현재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입구에서 찍어보면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압이 12.06V, 입력전압 12.06을 기준 잡아서 스코프, 휴선 오는 중이라고 같은 느낌의 그 칸막이, 조금 사진을 좀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좌측 상단에 OV라고 써져 있습니다. OV는 5V라는 것입니다. 네, 한 칸당 5V라는 것이거든요. 요즘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까지 해서 세 칸인데요. 맨 위에 지금 글자 써 있는 쪽에까지 되면 메뉴판까지 해서 총 4칸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세는 거고요. 이 한 칸이 여기에 보시면 OV라고 써 있기 때문에 5V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찍어보게 되면 12V니까 12V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어서 우리는 그 전압 높이가 이치가 어느 정도 되게 되어 있는지, 두 칸 조금 넘었죠. 네, 그러니까 5V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휴선이 두 칸 넘었으니까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죠. 자, 밑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5V라고 써 있는 게 10V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를 전압을 측정해 보면 한 칸당 10V니까 한 칸밖에 안 올라가고 약간 위에 좀 걸쳐 있다시피, 왜냐면 한 칸에 10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를 눌러서 해보면 한 칸당 5V죠. 하나 더 눌러봅니다. 2V인데요. 한 칸당 2V라는 뜻입니다. 벗어나서 보이지를 않죠. 벗어나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봅니다. 5V. 네, 그런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여 밑에 써있는 에버리지 값, 표준값이 나오는데요. 네, 그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숫자를 읽어보는데요. 숫자를 읽어보면 11.4V, 11.4V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5V를 하나 밑에 버튼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게 10V로 바뀌었는데요. 한 칸당 10V죠. 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눈금을 확인했으니까 이쪽에 볼트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해보니까 11.2V. 기억나시나요? 제가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두 칸 정도 해서 한 칸당 5V 해서 11.4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11.2.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부위로 되어져 있는 화면이 한 칸당 2V인데 벗어나겠죠, 휴선이. 네, 뷰 화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7.28V입니다. 네, 판이 팍 벗어나면서 네, 7.28V. 얘가 원래는 이제 12.06V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소수점 빼고 12V 정도 나와야 되는데 12V가 네, 7V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해서 오해 살 수가 있거든요. 틀렸네 라고. 네, 그래서 설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5V 해놨을 때는 한 칸당 5V니까 그 근사치에 갔을 때, 그래서 두 칸, 이 화면에서 딱 정확히 보기 좋게끔 놔졌을 때 11.4V가 여기 표현 값에서는, 이 스코프에서 보여주는 값에서는 가장 근사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찍어봤잖아요. 디지털 멀티테로 찍었을 때는 12V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1V 정도의 차이를 두고 11.4V가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통 이제 스코프의 기본이 형상, 이쪽에 도형, 그림을 보여주도록 되어져 있는 거라서 네, 그 파형 값을 보는 것이죠. 모양새를. 여기 숫자 써 있는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고요. 이와 같이 들고 다니는 핸드용, 네, 휴대용 같은 경우는 또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인이 들고 다니는, 본인이 사용하는 본인 장비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기존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값은 본인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닙스보드죠.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장황 설명 좀 빼고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러듯이 그게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밑면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 데코네 플러스, 여기서 또 적어 볼까요? 그래서 데코네 플러스를 적겠습니다. 네, 적어놨죠, 표시를. 네, 그리고 쭉 따라가면 여기가 데콘 플러스가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트랜스죠? 네, 가운데 쭉 잘라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쪽에는 1차단, 이쪽에는 1차단, 2차단, 1차, 2차. 이런 식의 구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트랜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가운데가 트랜스니까 트랜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죠. 그 다음에 또 찍어볼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를 찍어볼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FET인데요. 다리 3개짜리, 여 다리 FET 3개짜리 이렇게 봤을 때 게이트, 드레인, 소스를 적어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리 3개 핀인데 여기가 맨 위에가 게이트가 되겠네요. 반대니까 게이트 G. 그 다음에 가운데가 드레인인데 여기다 드레인 척하면 이게 핀이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같은 라인이죠. 여기가 이렇게 쭉 가는 길인데 여기가 D라고 적겠습니다. D라인 D. 그 다음에 소스죠. 여기가 G자를 너무 길게 뽑았네요.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볼 건데요. 2차단은 트랜스 건너편이죠. 건너편에 쭉 따라가면요, 그라운드 패턴이 묶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겠네요. GND. 네, 그리고 하나는
위로 갈라지면서 이쪽에 하나가 파형이 나올 거고요. 밑에 또 이게 하나가 또 파형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어떤 그 펄스가 나오는 자리가 위아래로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찍자면 이 자리는 그라운드가 되겠고요. 이 자리는 이렇게 차단의 플러스는 네, 바로 옆에 콘덴서 여기 플러스가 이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 자리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가운데 다리죠.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겠어요. 네, 저런 자리를 제가 포인트로 찍어 볼 건데요. 네, 찍어 보려고 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스코프를 켜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놔도 네, 조명 잘 봤나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전기를 꽂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전기 들어갑니다. 네, 전기 꽂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작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해 놓았습니다. 1차단 그라운드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색으로, 보통 그라운드는 여하튼 흑색인데 여기 2차단 저압 그라운드로, 왜냐하면 1차단 2차단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하여 표시를 좀 해놨고요. 그러면 먼저 1차단부터 찍어보도록 합니다. 자, 스코프에 프로브 검침봉을 1차단 접지에다 물려놓고요. 대콘전압을 찍어 보겠습니다. 대콘전압을 찍으려고 그러면 좀 이게 잘 보이시나요? 좀 컴퓨터로 다시 보게 되면 좀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화면 확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1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X 승수를 하나 더 올려서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누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왼손 쓴다 해서 금방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손은 제가 풀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왼손으로 삿대저릇이 설명드린 내용은 아닌 거를 좀 감안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두 번째 자리가 여기가 이제 X라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승수 곱하기 양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승수를. 네, 그래서 여기가 10X가 되다 보니까 아까 5V라는 것이 이번에는 50V로 됐습니다. 버튼에 상하키를 누르게 되면 아까 50V가 이번에는 100V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데콘 자리 있죠. 아까 플러스라고 적어놓은 자리, 데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밑에가 띠 둘러져 있는 자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네, 그 건너편 PCB기판 밑면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브에서는 곱하기 1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찍어볼까요? 맨 위에 나와 있으면서 364V, 이걸 그래서 다시 배율을 곱하기 10 이렇게 맞춰 놓고 그리고 찍어 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살짝 봐볼까요? 네, 한 눈금당 여기가 칸이 하나 둘 세 칸, 네, 1칸 정도 조금 걸쳐 있듯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약간 흔들리는 듯 보이고요. 네, 그리고 292V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보셨나요? 이거를 곱하기 1로 했을 때는 264V인가 찍혔거든요. 네, 찍다 보니까 364V 찍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차가 많죠. 원래 이 정도 자리는 보통 네, 300V 정도 찍히는 자리인데, 저는 311.6V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전후를 해서 찍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292V니까, 아까 364V에 비해서 오차율이 그만큼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도는 이게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경우는 물론 이제 이쪽에
디지털 멀티테스트기로 측정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전압 측정하려고 우리가 보통 스코프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펄스를 찍을 건데요. 여기 전압이 쭉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코일 죠 트랜스. 아까 제가 트랜스 그려놨지 않습니까? 네, 트랜스 그려놓은 자리 여기에서 코일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간 자리는 여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일을 막 감아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자리를 찍어 보니까 이 자리 한번 봐보시죠. 네, 펄스가 움직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쭉 해서 이 어디로 갔죠? 아까 여기가 드레인이니까 드레인 써놨지 않습니까? 드레인 자리죠. 그러면 게이트에서 펄스를 또 찍어 봅니다. 네, 게이트 펄스가 GDS니까 게이트를 이 자리, 게이트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장갑을 하나 끼긴 껴야 되겠네요. 여기 조금 더 안전하게 찌릿찌릿한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하나 끼고, 네, 그 상태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게이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 게이트를 찍어 보도록 합니다. 게이트를 찍었는데 반응이 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어떻게 했냐, 전압 단위를 좀 내려볼게요. 5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찍어 봅니다. 네, 그래도 반응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전압을 다시 50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10X인데 10X를 여기 두 번째 버튼 눌러서 이렇게 1X5V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게이트 펄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파형을 보기 위해서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반응이 시원찮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프로브에서 곱하기 1로 맞춰놓고 찍어보도록 합니다. 네, 게이트에서 펄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잘 안 나와서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펄스가 움직이고 있죠. 자, 저런 상태에서 전압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보도록 합니다. 15 2V로 현재 렌즈를 세팅을 했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네. 20Hz에서 보일 때가 현재 62kHz 59kHz 표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좌우상하키를 돌려서 현재 20 마이크로세컨이라는 타임베스를, 이게 속도죠. 주파수를 조금 더 바꿔본다는 이야기죠. 세팅 값을 바꾸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50 마이크로세컨, 100 마이크로세컨. 주파수가 보일러다가 좀 다르고 폭이 좀 다르고 수치가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다시 좀 바꿔보겠습니다. 50 마이크로세컨으로 되어 있고요. 자, 현재는 20 마이크로세컨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10 마이크로세컨, 그리고 5 마이크로세컨, 또 한 번 눌러서 이렇게 속도를 다는 거니까 듬성듬성, 전봇대 같은 것이 좀 듬성듬성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영역도 잘 못 읽겠다. 그러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라는 버튼 눌러보시면, 대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보기 편할까요? 네,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차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세팅 값을 넣어서 좀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까볼까 없습니다. 여기 현재 껐다 키면 바로 되긴 되는데요. 현재 여기 하고 프로브에 꽂혀 있는 그라운드하고 빼시고 여기엔 오토를 한번 더 눌러 봅니다. 뺐거든요. 이렇게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오토를 누르면 껐다 킨 상태로 제일 처음에 돌아옵니다. 혹시 이 프로브 그라운드를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오토를 누르면 이 값이 일부분 노이즈 같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2차단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단, 2차단 이렇게 해서 이쪽에
상하키 누르게 되면 전압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X, 10X 누르게 되면 배율이 바뀌면서, 또 프로브 같은 경우도 이쪽에 1X, 10X 바꾸게 되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못 쓰게 되면 뻥 하고 터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걸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창, 보여주는 눈금창 안에, 그 안에 벗어나면, 휘선이라 그러죠.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네, 불안 심리가 딱 나타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조금 더 우려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폭을 10배속으로 놓고 10X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전압을, 네, 최대치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에서도 여기 배율을, 네, 10X로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시면 1차단, 2차단, 네, 편안하게 불안심리 없이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2차단을 그대로 세팅된 상태에서 2차단 접지를 바꿔서 2차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2차단 찍어봅니다. 2차단 찍어볼 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감이 제대로 올까? 너무나 낮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감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가운데 그라운드는 여기 반대편에 있는 펄스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요. 네, 펄스 진폭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를 또 찍어보겠습니다. 5V, 뭐 12V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전압을 위에 거 눌러서 5V, 한 칸당 5V라는 뜻이죠. 네, 한 칸당 2V라는 뜻이겠네요. 네, 배율을 바꿨습니다. 1X로. 네, 그런 상태에서 프로브에서도 다시 저압이니까 맘대로 놓고 찍을 수도 있어. 그런 상태라서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2V로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와서 그 뷰 안에 잘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얘가 50 마이크로세컨드인데, 네, 여기 좌우 키를 누르게 되면, 네, 타임베이스 주파수 대역 폭이 바뀌기 때문에 얘를 100 마이크로세컨드, 오른쪽 눌러서 20 마이크로세컨드, 10 마이크로세컨드, 5 마이크로세컨드. 네, 보기에는 10 마이크로세컨드, 또 20 마이크로세컨드 했더니 1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여기서 다시 눌러봤습니다. 네, 주파수 때 여기에 보시면 써있죠. 네, 490 kHz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표현은 20 마이크로세컨드로 놓는 것이 좀 좋겠다,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오토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오토 두 번째죠. 오토를 오토를 눌러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50 나노세컨드 표시되어 있습니다. 50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11X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되어져 있는 파형 그 자체가 들어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초기화를 시킨다든가 할 때는 이제 껐다 키면 바로 초기화 되는 건데요. 오히려 이게 더 빠를 수 있죠. 뺐다 껐다 이거서 이거를 네, 풀렸다 떴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껐다가 키는 경우도 리셋 되는 상태라서 네, 껐습니다. 네, 그리고 켭니다. 한 2초 정도만 부팅이 되기 때문에 부팅된 상태에서 1X5V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20 마이크로세컨드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여기는 1X로 맞춰 놓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시면은 이쪽에 막 조작하다가 바꾸신다 하더라도 잘못 렉 생기듯이 멈춘 것처럼, 또는 조작 세팅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도 껐다 키면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찍었습니다. 네, 주파수 때 보이고요. 네, 그리고 파형이 이쪽에서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오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찍어보죠. 네, 밑에하고 위에하고 진폭이 좀 다르네요. 그럼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마 12V 라인일 것이다. 장학금 계산은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이 5V다. 그러면 5에 최대치를 해서 한 칸, 두 칸 그렇게 해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계산을.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5V 라인 같다 라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칸당 뷰가 현재 시선을 가렸을 때 한 칸 정도에서 좀 움직이는 걸 보시면 그게 직류값으로 바꿨을 때 여기 빨간색 플러스로 찍었을 때 정확히 5V 정도 한 칸 딱 거기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같은 진폭이 좀 넓은 자리를 찍어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찍어 봤습니다. 두 칸 정도 걸쳐 있죠. 네, 두 칸에서 살짝 위에 올라서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속대 상태에서는 수리하는 개념으로 12V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 11.4V 에버리지 값이 나와 있네요. 평균 값이 11.4V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이쪽 다이오드를 통해서 직류를 바뀌어서 나온 전압이 콘덴서 양단에서 플러스를 찍어 본다입니다. 네, 여기도 밑에 다이오드 3개 거쳐 쇼트키 다이오드 가운데에서 정류되어져 있는 값이 콘덴서 양단에서 플러스를 찍어보면 이와 같이 표기됨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밑에가 플러스 4.60V 표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렌즈상으로는 4.6V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으로는 5V에 딱 걸쳐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스코프는, 자기 장비는, 자기 계측기는 본인들이 설정한 것에 따라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실로스코프 이 자체가 전압 표기하는 게 그래프 눈금 형상으로 표시해 주는 거하고 숫자로 보여주는 거고는 정확도가 약간씩 좀 다른 것을 우리는 지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코프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파형, 형상을 보는 거라서 전기가 흐르는 그 상태의 그림을 좀 눈으로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파형을 보는 것이라서 스코프 기본 개요가 10붓고 사용하는 기본 개념이 그래서 이런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RC가 동작하고 있구나, 발진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쪽에 좀 산탄하게 좀 값싸게 느낄 수 있긴 있습니다만 수리를 하는 데에는 이동성도 좋고 그 다음에 너덜너덜 잡다한 그런 것도 걱정 안 해서도 바로바로 넓은 자리로 바로 대서 올려놓고 장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좀 오프닝 멘트가 너무 좀 길었나 봅니다. 다음에는 다시 이쪽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설명드릴 것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으며 이 안에 배터리 구성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메뉴판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 여기서 볼륨 하나 더 누르게 되면 또다시 서브 메뉴가 나와서 서브 메뉴는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지금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요즘에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낯설은 조작법, 그게 이제 기본 메뉴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거의 좀 능숙능란한 것은 저도 현재 익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경우를 하나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좀 매력적이네요.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 시간까지 조금 설명이 좀 다소 혼란하고 미약합니다만은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전달하는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